지금 제일 관심 많은 자기소개서 얘기 좀 봅시다. 자, 항목을 하나씩 짚고 넘어갈게요. 일단 글자 수에 대한 얘기 먼저 할게요. 내용을 채우세요. 글자 수 맞추는 거 그 다음 생각하세요. 거꾸로 가볼 수도 있습니다. 최소 30자에서 최대 1500자. 그럼 몇 자를 쓰는 게 맞을까요? 정답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1500자 분량인데 500자 썼어요. 할 말이 없겠지? 그걸로도 평가할 수 있어요. 나는 짧지만 임팩트 있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짧지만 임팩트 있는 글로 남을 감동시켜 본 적 없는 사람이라면 애시당초 꿈꾸지 마세요. 현실적인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이 쓸 얘기를 충실하게 쓸면 무조건 1500자 꽉 차게 돼 있어요. 제가 17년 동안 언론사 자소서 첨삭하면서 느낀 게 분량은요, 글자를 정리해서 맞추는 거지 처음부터 그 분량에 채우는 과정이 아니에요. 무조건 오버하게 돼 있어. 내용에 맞추면.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자, 지원 동기부터 얘기해 볼게요. 혹시나 드라마가 너무 좋아서 드라마 PD가 되고 싶은 사람 있어요? 방송이 너무 좋아서 PD가 되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꽤 많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면 드라마를 정말 좋아하는 어머니께서 드라마 PD가 되겠다고 이번에 SBS 지원하신대요. 어떡할래요? 말려야지. 안 말릴 거예요? 좋아하시는 꿈이니까? 존중한다? 그건 아니죠. 무슨 얘기냐면 시청자하고 제작자는 달라요. 내가 방송을 좋아하기 때문에 난 방송 PD가 되겠다. 이렇게 우기지 말라고요. 집에 있는 차가 현대차라고 해서 여러분이 현대차 입사할 이유는 없어요. 현대차 사면 돼. 드라마가 좋으면 집에서 드라마를 보면 돼요. 드라마를 만드는 게 여러분에게 어떤 가치인지 그게 먼저 잡혀야겠죠. 자, 계기야 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거 하나 보도록 합시다. 우리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이 내가 좋대요. 왜? 그냥 좋대. 그래서 결혼하재요. 뭐라 그럴 거예요? 욕할 거잖아. 미친 액수라고. 아니에요. 갑자기 결혼하자는데 얼씨구 나고 결혼할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 우연한 계기로 관심을 갖고 PD로 평생 동안 일하고 싶다. 기자로 평생 동안. 그건 아니지. 왜 그런지 아세요? 거기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우연하게 시작해서 우연하게 목숨 걸고 일하진 않거든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직업관이라고 합니다. 기자는 저널리스트예요. 전쟁터에서도 취재를 해야 됩니다. PD는 치열한 제작 환경 하에서도 잠 안 자고 편집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아나운서는 연예인이 아니에요. 아직도 아나운서는 저널리스트로 불립니다. 물론 풀이 선언한 사람 중에는 예능, 연예인이나 별반 차이 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일 거면 왜 아나운서로 뽑아요? 아나운서는 보도 프로그램, 시사교양 프로그램 두루두루 다 진행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죠.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꼭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의 직업관을 드러내라고 한 거예요. 자, 직업관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할 수 있는 역량을 드러내야죠. 그 두 가지가 다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1500자가 꽉꽉 찰 수밖에 없지. 자, 이렇게 얘기해 놓고 나면 또 딴소리 할 거예요. 그걸 내가 모르니까 여기 왔지. 모르겠죠. 근데 하나 봅시다. 모르는 사람들이 지원을 해요. 근데 합격한 사람들은 대충은 아는 것 같아. 왜 그 얘기를 하냐면 KBS 채용 코너에 들어가시면요. 요거 나중에 들어가 보시면 홈페이지에 이렇게 된 게 있어요. About KBS라고 거기에 신입사원 입사 후기가 있습니다. 기자, PD, 아나운서 전 직렬의 입사 후기가 약 10년치 넘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걸 보면 왜 이 사람들이 기자가 돼야 되고 PD가 돼야 되고 아나운서가 돼야 되는지 그 자기의 직업관이 드러나요. 이걸 그대로 베끼란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리를 안 해봤으니까 참고는 하란 얘기예요. 다른 지원자의 자소서를 참고해봐야 별거 없어요. 여러분하고 비슷한 수준이지. 그 중에 괜찮은 사람들, 걸러진 사람들 거라고 보면 돼요.
아예 대놓고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걸 참고하세요. 이걸로 여러분이 지원하는 직무에 대해서 파악하시는 게 훨씬 더 빠를 거예요. 이거 보니까 그 생각나네.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 딱 한 번 첨삭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입사 후기 첨삭했던 적이 있어요. 그 2011년도인가 첨삭했었는데, 왜 첨삭했냐면 합격했다고 축하한다고 한 게 얼마 전인데 갑자기 연락 왔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요? 라고 보냈던 게 이거예요. 입사 후기. 첨삭해달라고 해서. 제가 첨삭했던 게 여기 하나 있어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누구 건지 가르쳐주기는 좀 뭐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SBS 자소서 항목 2번 넘어갈게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무슨 아이디어를 제시했을 때 주변에서 야, 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니? 넌 참 대단한 애구나 라는 평가를 5번 이상 들어본 사람. 5번도 많다. 2번. 1번. 1번도 없네.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린 그렇게 창의적 사고를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창의적이지 않은 사람이 창의적인 생각을, 그것도 구체화해서 실행에 옮겼던 경험을 쓰려고 하니까 고생을 하는 거죠. 출발점부터 보도록 할게요. 창의적인 생각에서부터 출발합시다. 우리 스스로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없으면 창의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의 걸 베끼는 수도 있겠죠. 자, 우리 주변에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 있어요? 주변에? 나는 없어요. 그럼 주변이 아니면 어딘가 있을 거 아니야. 방송국 PD들 중에는 창의적 사고하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무한도전 김태호 PD 인터뷰 기사에는 꼭 그 질문이 들어가요. 어디서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오냐. 그 얘기에 어디서 가지고 온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물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지 얘기가 나와요. 그게 창의적 사고예요. 아, 이렇게 보는 방법도 있구나. 그걸 가지고 오세요. 이제 여러분 생각이야, 그게. 그걸로 경험을 각색해야 이 답변을 할 수 있어요. 물론 여기 계신 분 중에는 창의적 사고와 아무 관련 없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창의적 생각을 별로 해본 적도 없는. 저도 프로그램 기획안 코칭할 때 보면 어이가 없을 때가 있어요. 아니, 그냥 방송 보는 거 좋아하는 사람일 뿐인데 왜 프로그램을 만드는 걸 좋아한다고 뻥을 치는지. 아이디어가 안 나와. 아이디어라고 해봐야 어디서 베낀 것 같은 생각밖에 안 드는 그런 비슷한 아이디어는요, 프로그램 기획안 국민 공모회도 나와요. 그럼 굳이 뽑을 필요는 없겠죠. 여러분의 관점을 바꾸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밤을 새다 보면요, 사람이 민감해집니다. 민감해지면 싸움이 날 수도 있어요. 제작 현장이 그러거든요. 중간에 힘들다고 뭐하는 사람도 있고 짜증내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들을 가지고 끌고 가야 되는 게 여러분의 몫이죠. 그래서 이 질문을 묻는 것 같아요. 의견이 다른 문제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의견이 달랐던 경험이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극복했는지. 자,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극복을 했어요. 어떻게? 그냥. 에이, 그냥이 어딨어. 난 그냥 했는데 그냥 한 사람을 뽑을 필요는 없어요. 어떻게 했는지가 궁금하죠. 리더십 때문일까요? 팀워크 때문일까? 방법이 있을 거 아니야.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거, 나이 먹는 거 말고는 없어요. 그 방법을 제시하세요. 리더십이나 팀워크에서 방법을 찾아야지 여러분의 경험에서 방법 찾지 말아요. 자, 아나운서 직렬의 경우에는 근데 이 질문은 좀 지겹다. 왜 이 질문 지겹다 그런지 아세요? 아나운서들, 지상파 아나운서들이 보는 잡지가 있습니다. 아나운서 저널이라고. 아나운서 저널이 창간하고 지금까지 떠드는 얘기가 이거예요. 아나운서의 역할, 즉 아나운서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입니다. 아나운서는 언론인일까요? 연예인일까요? 뭘까요? 풀이 선언하기 위해서 가는 과정일 뿐일까요? 계속해서 바뀌어왔어요. 계속 그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물었던 거예요. 수많은 아나운서들이 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설프게 짧게 고민한 걸로는 절대 여기 칸을 채우지 마세요.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찾아본 거에서부터 출발하세요. 그래서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 만들 때는 우리나라 아나운서들의 고민, 아나운서 저널에 나와 있어요. 그 고민들은. 그리고 BBC 아나운서, NHK 아나운서, 다른 나라 아나운서들의 이야기도 찾아보라고 합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해야지 혼자 고민하고 결론 내리지 마세요. 설득력이 전혀 없습니다. 나머지 직렬들은 요거 바꾸면은 나와요. 기자는 뭘 모를까요? 너무 뻔한 얘기죠. 관심 있는 취재 분야. 왜 관심이 있냐? 기자의 전문성의 바탕에는 그 분야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우연이라 그러지 마세요. 사건은 우연할 수 있지만 여러분의 확신이 우연이어서는 안 되죠. 왜 여러분이 사회본지 왜 스포츠본지 그걸 명확하게, 이게 기자의 가치관이에요. 기자는 기자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을 비판적 사고로 볼 수 없다면 기자나 시사교양 PD가 될 생각은 하지 마세요. 난 그런 건 아니고 재미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그러면 재미로 만드는 사람들의 관점을 좀 볼까요? 예능 PD 직렬입니다.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게 뭔지, 그걸 소재로 한 프로그램이 뭔지, 이런 것까지 해야 돼요. 재밌으면 됐지? 아니에요. PD는 프로그램의 정체성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개별적인 코너는 작가 시켜도 돼. 그러려면 예능에도 가치관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무한도전 김태호 PD의 무한도전은 그냥 만든 프로그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능 PD라고 해서 프로그램을 그냥 흥미거리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이 안에 깔려있는 정서가 뭔지, 가치관이 뭔지 그걸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된 자소서를 쓸 수 있죠. 괜히 마음이 무거워지지 않았나요? 그죠?